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바로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요, 이제 두산 IPO, 두산 로보틱스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아마케 일정 관련해가지고 바이오 섹터들, 자, 이런 종목들로 지금 현재 수급이 조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 와중에 자, 이 네이처셀이 4월달 경에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급하게 주가가 추락을 했는데, 바이오 섹터가 간다라고 하면은 나도 조금 좀 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궁금증이나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아니면은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 그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선 이 네이처셀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은 점진적으로 볼 때 저는 우상향을 기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상향. 자, 그 이유는 악재가 노출이 되고 난 이후에 자, 관절염 치료제 반려에 대한 소식, 품목 허가 반려 처분에 대한 그런 악재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추락을 하다가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저점을 형성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이상 주가가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바닥을 확인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바닥이 확인됐다라는 거는 악재가 노출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이 주가가 반영을 다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런 아마케 일정 관련해가지고 9월 9일부터 그 다음에 12일까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기대가 발표되는 세계 폐암학회 관련된 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달도 준비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 일정들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일정과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고 바닥 국면에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물을 흡수를 하는지, 자, 이 부분들이 주가의 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기적인 박스권, 그러니까는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만 지금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이 바로 중간에 여기 7월 5일자 이때의 양봉입니다. 양봉. 자, 7월 5일자 기사,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요? 자,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3상 월등히 뛰어난 효능.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장중에 강세가 나왔는데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사유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미국 임상학회 SCI 저널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인 기사든 부정적인 기사든 특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나면은 주가의 방향성이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거래 없이 빠지고, 그 이후에 그렇다 할 시세를 못 내주고 있었죠. 여기에 물량이 들어왔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빠졌지만은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물량이 당연히 수익을 보고 들어오기 위해서 매수를 했겠죠. 자, 여기에 대한 물량이 아직 나가지가 않은 상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장대 양봉과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자, 그 이유는 어쨌든 긍정적으로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기사가 한번 나왔고, 그리고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서 물량을 점진적으로 흡수를 해야지 추가적으로 터트려줄 수 있는 시점이 왔었을 때 이런 중장기 이평선들을 터치하는 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네이처셀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거라고 판단은 드는데,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런 양봉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할 것이다. 자, 이때 저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고 나갈 거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큰 돌파가 나오는 자리를 먹고 나갈 것이냐. 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전 분명 머지않아서 온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시간은 다소 조금 걸릴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밖에 여러 바이오 섹터들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다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바이오 섹터에 조금 괜찮은 종목이나 한번 좀 시세 자금을 좀 투입했었을 때 매수세를 끌어들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종목들이 있을까? 이런 시점일 때 저는 시세가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에 매수나 매도를 접근하시기보다 조금은 관망 추세로 지켜보시고, 지금 박스권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결국에는 밀집되는 구간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시점이 왔었을 때 재료가 한번 터져주거나 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한번 추세를 타고 쭉쭉 우상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달을 전 내다보고 있고, 자, 이때 발표될 수 있는 일정과 이슈들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재료들을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 네이처셀에 대한 방향성과 혹은 네이처셀이 아니다 하더라도 바이오 섹터 혹은 10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여기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오늘 두산 IPO 관련 일정으로 해가지고 두산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간 것처럼, 자, 9월달과 10월달에 이 반도체 대형 테마주들이 지금 뭐 삼성과 애플 다 지금 엔비디아 투자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엄청 큰 시장, 조단위 시장에 대한 IPO 상장 이슈권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밖에 자잘한 단기 일정주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한 내용을 끝에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을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든지 재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지금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로 인지를 해서 제가 일정주에 대한 내용과 이 네이처셀, 바이오 섹터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요, 지금과 같이 제 나름대로의 투자의 관점과 투자 포인트들을 확립시킬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조건식에 대한 활용 내용들, 그리고 조건식, 그리고 제 수익을 쌓았던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이 내용들을 그래도 보시고 난 다음에 일정주에 대한 내용들과 제가 나름대로의 그 주가의 방향성을 점치는 상황들을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신뢰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들어서 그 내용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자,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자,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자,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자,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자,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자,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자,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 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 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도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한화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의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 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ARM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ARM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세 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자,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자,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자,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자,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자,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자,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자,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자,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 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도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한화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에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 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암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암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3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3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3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